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 인사드립니다. 강원도지사 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철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요, 아시다시피 지난달 28일에 새누리당 도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에 대한 반론권 차원에서 준비된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고요, MBC가 중계하는 최문순 후보 토론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거운동 때문에 바쁘실 것 같은데 얼굴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제 막 초반이니까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가 최문순 후보 한 분뿐입니다. 혼자 토론할 수는 없고요. 같이 토론해줄 패널 한 분 모셨습니다. 강원도가 낳은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 화면 나갑니다만 강원도 토백이시랍니다. 작가 이회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혜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토론은 좀 편안한 가운데요. 네. 질문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답변하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도 뭐 주제는 무거운 주제라고 할지라도 질문과 답변은 좀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이제 막 시작하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최문순 후보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지 모두 발언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2분 넘지 않은 선에서요. 네. 간략하게 말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사람을 감자라고 그러죠? 저도 어릴 때부터 별명이 감자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3대 불량감자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중에 1번 불량감자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회수 선생님이십니다. 2번은 가수 중에 김씨라고 있는데요. 강원도 출신인데 그분이 2번입니다. 3번은 바로 접니다. 네. 겉모양은 좀 쭈글쭈글하지만 속은 싱싱하고 알이 꽉 찬 알찬 감자들입니다. 이회수 선생님 특별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 부르던 노래 중에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이런 노래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감자에 싹을 좀 틔워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좀 감자꽃을 좀 활짝 피워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림픽, 레고랜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춘천 속초간 철도, 여주 원주간 철도 이런 큰 사업들을 잘 성공시켜서 감자꽃이 좀 활짝 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들이 도민들의 소득과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원주에 가서 중앙시장과 자유시장에서 소주를 한 잔 얻어먹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 상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님들이 좀 많이 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공사도 빨리 하고 관광객도 불러 모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 기억해서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분을 정확하게 안 넘기시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시작이 좋습니다. 네. 우리 이회수 선생님 불량감자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뭐, 양호하지는 않죠. 외모로 보나, 뭐. 근데 속이 꽉 찼다고, 칭찬해 주셔서. 네. 사실 내심 좀 흐뭇합니다. 차려고 애쓰겠습니다. 예, 칭찬으로 들으셨군요. 예. 네. 우리 후보님, 이 감자꽃을 얘기하셨는데. 네. 저도 어릴 때 본 기억이 납니다만. 네. 감자꽃이 참 이쁘죠?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주 은은하고 귀부인 같은 품위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이회수 선생님 오늘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네, 좀 따지시러 나오셨습니까? 강원도는 좀, 문화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인상을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상만 그런 거죠? 네. 저는 거기에 대한 좀, 변명, 우리 반론. 최문순 지사 후보님하고 같이 좀 반론도 제기하고 변명도 하고 강원도 자랑도 좀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편안하게 토론하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 시간도 안 길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답변은 하실 말씀 많으시겠습니다만 네. 짧고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 첫 질문. 네. 첫 질문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질문 주시겠습니까? 그 사탕에는 유통기한이 있어도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문순 그 지사 후보님께서 출마하시면서 내건 그 구호가 오직 강원도입니다. 네. 거의
강원도를 절대시하는 그 강원도에 대한 그런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데 아주 가장 짧게 네. 도민을 좀 사랑하시는 표현을 한번 한마디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최초의 슬로건은 그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네. 뜨겁게 이제 강원도민을 사랑해보자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오직 강원 이게 더 좀 강할 것 같아서 그걸 선정을 했는데요. 남녀, 노소, 상하, 좌우, 좌파, 우파 나한테는 없다. 그리고 어르신, 청년 할 것 없이 모두 사랑한다 이런 뜻에서 오직 강원이라고 썼는데 그 뜻이 맞는지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더 표현하면 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느껴집니다. 그래요? 보통 우리 최 후보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저분은 왔다 갔다 사람만 분주하게 만나고 네. 도정은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자기 변호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도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도민들께서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파악을 하고 또 정부에 가서는 또 그분들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전달해서 예산 같은 걸 따오고 이게 전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도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지사직에 계실 때 네. 도정 성과를 좀 구체적으로 좀 열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주 정치를 하면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참 체질에 안 맞는 게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게 늘 어렵습니다. 이게 동양적인 미덕에도 좀 안 맞고요. 우리 어릴 때 교육받은 거하고도 좀 잘 안 맞고. 그래도 또 뭐 정치를 하려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또렷하게 이것은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양양공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설, 그다음에 철도 이런 것들이 사람이 없으면 전부 적자가 나고 운영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불러와야 된다 그래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양양공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레고랜드, 춘천 속초간 철도, 여주 원주간 철도 이런 것들이 길게는 한 30년, 짧게는 5, 6년 된 묵은 문제들인데 그걸 거의 다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질문하고 답변한 거 들어보니까 불량감자 1호 3호끼리 너무 주고받거니 덕담만 하시는 것 같은데 덕담만 하면 안 되죠. 이게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금 꼬집는 말씀도 좀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온 국민이 정말로 비통한 그 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강원도 하면은 또 사실은 여러 가지 재난을 거의 경험한 너무나 다양하게 가장 사실 전국에서 많이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산불, 여름에는 물난리, 거기다가 또 특수한 산악지대가 많이 있고 우리 또한 동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특성상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은 강원도가 겪었던 얼마 전에 겪었던 재난 중에서 산사태가 있었죠. 천연희 산사태. 그때 그 지사님의 입장에서 현장에 가셨는데요. 그래서 유가족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진두지휘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그거 시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시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어떤 분들이 보게 되면은 도지사의 월권 행위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시의 이제 권한과 책임이었던 사안인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시도 도에 벌어져 있고 도 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그 권한을 가리지 않고 어디나 가서 도민들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너무 이제 권한을 가리기 시작하면 이제 세월호 같은 이런 권한쟁의 문제가 생기고 즉각적인 대처를 하는 문제가 대처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벽을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러시아 동계올림픽, 겨울올림픽이라고도 말씀하죠. 그 이제 동계올림픽 기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올림픽 기를 받으러 누가 갈 거냐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과 우리 후보님께서 광역자치단체니까 서로 가겠다고 좀 다툼이 있었다는데 진짜입니까?
다툼이 있던 건 아니고 이제 누가 가는 게 맞느냐 이제 해석을 이제 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주도는 다 도에서 하지만 네. 또 그 일이 벌어지는 곳은 이제 평창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평창 군수님이 다녀오십사 이렇게 해서 조금 아쉬웠겠습니다. 아쉬움도 좀 조금 없진 않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거 갖고 다툼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다툼은 없었다? 네네. 아, 그러나 또 가서 그 오리온기 받아오면 좀 기분 좋긴 할 텐데, 그죠? 글쎄요, 전 세계에서 딱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이제 길을 받아오는 거는 평생 그렇죠. 그런 기회는 없죠. 그러나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겠습니다. 조금 있지만 또 네. 그런 거 가지고 다툼을 하는 거는 또 이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덧붙여서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아마 정부의 역할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그런 질문들을 네, 좀 네. 하는데 네. 지방정부, 강원도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네. 한 3년 재임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좀 자부심이 있습니까? 네, 특히 재난에 관한 것은 저는 그 권한과 책임 그리고 예산, 조직이 전부 지역으로 위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위임이 안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외국에 보면 전부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지휘를 합니다. 그래 현장에서 빨리 즉각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법을 개정하거나 체제를 바꿀 때는 꼭 좀 그것을 이렇게 지역으로 위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도지사, 시도지사 협의회 같은 거 있죠. 네네. 그런 데서 좀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건의하는 것도 중앙정부 해보는 것도 네,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강원도 안전대책 우리 이 선생님 언제부터 강원도 사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원래는 그래요? 고향은 경상남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실은 강원도로 이사 와서 약 60년 가까이 강원도에서 살았어요. 그럼 지금 고향은 강원도시네요. 거의 제 모든 정서, 네. 그야말로 이제 뼛속까지 강원도 사람 되죠. 예. 그러면 강원도의 산정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강원도 안전 60년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지사님이 지금 최문순 후보께서 도지사님이 되시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재난이 많이 줄었어요. 칭찬하러 나오셨어요? 산불도 덜 나고 또 수재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한간에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운 좋은 도지사다. 운이다. 예, 능력보다는 운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선생님 원래 운칠 기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칠 기삼. 예. 그래서 지사님께서 실제로 기칠운삼이라고 좀 자기 변명을 좀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제 전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전부 운이 좋다고 그래서 근데 두 가지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재난에 관해서는 전 옛날부터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생하면 즉시 뛰어가서 초기에 조직과 예산을 투입해서 초기 진압하는 것을 아주 원칙으로 삼고 있고 제가 바로바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것이 번지지 않고 이렇게 머무르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AI가 전국에 다 번져 있는데 우리 강원도만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즉각 대응을 잘 해주신 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모든 재난에 뒤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 재난에 뒤에는 부정부패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것은 인재일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정부패가 없는데도 당하는 재난은 천재겠죠. 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번 세월호에 연계해가지고 제가 후보님께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예. 선생님, 후보 지사 이렇게 혼용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은 후보입니다. 후보로 하겠습니다. 네, 후보로 해주세요. 최문순 후보께서는 요즘 최근에 이 세월호 사태 이후에 새롭게 대두된 관피아, 해피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마피아와 또 관료가 플러스된 얘기 합성어죠. 그 다음에 또 해경과 마피아. 사실은 마피아는 범죄 조직 아닙니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결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불법이고 비리고. 그런데 강원도는 혹시 관피아나 해피아가 없는지. 강원도에도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만 이제
강원도는 다행인 게 그런 자리가 몇 개 없어서 그렇게 이제 크게 많지는 않고 이렇게 구조화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더라도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봐서 그런 부패 구조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수님 질문은 그 강원도청 출신 공무원들 중에 네네. 산하단체에 내려가 있는 분들을 지금 이제 관폐하라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 네네. 낙하산에 해당하는 하셨는데 아주 없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아주 이렇게 일괄해서 너무 한쪽으로 몰아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훈련이 되고 경륜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쓸 분은 또 써야 됩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저도 질문 하나 드리면 이 도지사 되시고 나서 낙하산 인사하셨습니까? 낙하산 대개 이제 공모 절차를 다 두고 있습니다. 낙하산을 딱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는 대개 이제 공모 절차를 거의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쉽지 않으시죠? 예, 쉽지 않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일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러는데 뭐 망사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강원도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까 싶은데요. 레고랜드라고 아까 뭐 자랑도 좀 하셨는데 이게 제가 지금 본 자료에 보니까 뭐 좋긴 한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약간 불공정 계약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좀 나온다는데 실제로 뭐 강원도가 누리는 실익 큽니까? 실익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미국 레고랜드가 있는데 레고랜드가 들어서서 인구가 7만이었었는데 10만으로 늘었습니다. 인구가 한 3만 정도 늘었죠. 우리 강원도도 그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매출도 많이 생길 걸로 봅니다. 문제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 특히요. 지금 당장에 무슨 춘천만 보더라도 어떤 대형 마트라든가 또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이 사실은 지방에 들어와서 결국 기존의 상권을 위협하거나 결국 망하게 만드는 이런 패단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둔 이득이 그 강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자본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결국 이것이 점점 확장되다 보면 껍질만 남은 강원도가 되어버리는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책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레고랜드하고 계약은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좀 많이 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이 레고랜드는 유럽형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사실화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하질 않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역 레고랜드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강원도에서만 취업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호텔을 너무 크게 지면 주변에 숙박업소들이 무너지니까 호텔도 사이즈를 작게 짓는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걱정이 좀 해소되셨습니까? 네, 뭐 어느 정도 납득은 합니다만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뭐 대형 마트라든가 또는 이제 그 거대 자본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다 그런 협약을 사실은 하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다 기존의 상권들이 죽어가거나 위협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재임하시게 되면 철저하게 좀 엄정하게 이 사안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해외 자본들이 들어올 때 얘기랑 들어와서 좀 자리 잡고 나면 또 이것저것 요구하게 되면 원래 취지가 또 퇴색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초심 그대로 끝까지 잘 이렇게 좀 견제하고 또 격려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대개의 경우 이제 그 관직에 계시는 분들이 초심을 많이 지키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대개 어떤 경우에는 초딩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초딩으로 돌아가 버리는 성향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우리 이 교수님 더 짚으실 게 있으십니까? 특히 이제 우리 도는 산악지대도 많고 농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다 외지로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 그 고향을 버리고 떠난 젊은 세대들을 다시 고향으로 불러들여서 생계의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실 수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주로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월급이 작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월급이 작기 때문이어서 제가 이번에 내놓은 공약 중에 취업 보조금 공약을 내놨습니다. 우리 강원도 기업에 취업을 하면 월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선진국형 취업지원금을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고 또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안 조금 짚어봤고요. 이제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기초연금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 가나 요즘은 어르신들 요즘 뭐 고령화 사회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데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처럼 강원도도 어르신들이 많다는데 최문순 후보가 자랑할 만한 어르신 복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강원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25만 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효도 10종 세트라고. 효도 10종 세트요? 그동안 이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오지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효도 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여쭙니다. 이제 아들, 딸들도 못하는 일을 이렇게 아프신 데는 없으신가? 어디 이동하실 데는 없으신가? 이런 이제 효도, 전화서부터. 그 전화를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우리 콜센터에서 합니다. 콜센터에서. 그다음에 효도 택시라고 해서 어디 병원에 가신다든가 이런 거를 택시 지원을 해드리는 것. 그다음에 효도 수술이라고 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무료로 해드리는 것. 이런 효도 10종 세트를 대표로 해서 효도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개에서 10종 세트.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지자체랑 이렇게 경쟁을 해도 자신 있다? 자신 있습니다. 제가 내놓은 여러 가지 공약 중에 가장 호평을 받은 것이 바로 효도 10종 세트입니다. 이 교수님, 제가 어르신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혜택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사실은 독자들이 많이들 오셔서 제 안부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 혜택 봅니까? 물론 콜센터에서도 전화가 옵니다만은 또 도경에서 사실은 효도 프로그램을 도경찰이요? 도경에서 효도 프로그램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자랑하실만 하다 그랬는데 우리 유 선생님도 주변에서 느끼고 있다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 그 10종 세트에서 혹시 뭐 또 추가로 뭐 플러스 10종 하겠다 뭐 이런 건 아직 계획이 없으십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 내놓은 게 어르신들이 이제 1년에 쓰는 의료비, 병원, 한의원, 약국에 가셔서 쓰시는 돈이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1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카드를 새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8만 원씩을 넣어서 그렇게 가서 의료비를 쓰실 수 있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걸 처음으로 건강카드라고 해서 11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8만 원 통장에 넣어서 드리는 겁니까? 카드에 넣어서 드리면 카드. 병원, 한의원, 약국에 가서 편하실 대로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죠? 선생님. 저는 몰랐습니다. 선생님도 받으시는 거죠? 홍보가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3대 대표 공약으로 이번에 내놓는 재선에 도전하면서 내놓는 공약이어서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몇 대 이런 게 사실은 좀 이렇게 전달하는 데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 또 큰 발목 잡는 게 될 수도 있는데 경험에 말씀하셨으니까 3대 대표 공약이 뭡니까? 지금 하나는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학생 등록금입니다. 대학생 등록금을 전국 최초로 20만 원씩 지원하는 거를 우선 강원도 출신 고등학생들만 이렇게 한 4만 명 되는데요. 한 80억 정도 되는데 우선 지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층 일자리, 그 다음에 장년층 베이비 부모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55세에서 64세까지. 이분들한테 취업을 하면 100만 원씩 취업 보조금을 드리는 정책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까지 다 검토하신 겁니까? 그 예산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 포함하면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 정도면 뭐
우리 전체 예산이 한 4조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약 내시면 또 어떤 분들은 여당 후보가 돼야 네. 김민훈 이 도지사가 되어서 예산 많이 따올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저희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상관이 없고요. 또 정부에서 따오는 거는 또 이제 별개인데 그것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치 구도가 여야에서 같이 도와주는 구조로 돼 있어서 네.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많은 액수의 정부 예산을 따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따올 것도 없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 들어간 예산은 네네. 기왕에 주어지는 예산에서 어떻게 쓸 거냐. 그렇습니다. 배분의 네. 문제다. 배분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문선 후보는 그렇게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저도 가끔 이런 말씀 드리면 혼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하러 오거든요. 예. 휴식을 취하러 옵니다. 오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동계올림픽, 요즘은 겨울올림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동계올림픽에 대한 겨울올림픽 기대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네.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죠? 전체 한 11조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철도를 까는데 드는 비용이 한 8조 정도 되고요. 실제로 그 경기 운영과 들어가는 돈은 한 3조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치올림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60조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분의 1 정도로 우리가 경기를 치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알뜰하게 아주 아껴서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강원도는 특성상 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약 70%가 다녀가는 네. 고장입니다. 네. 첫째, 군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군대 생활, 그렇죠. 상당히 네. 많은 네. 수의 젊은이들이 다녀가고, 두 번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다녀가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그만큼 다녀가면은 그만큼 사실은 관심도 집중돼야 되는데, 사실 강원도를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규제의 고장입니다. 규제. 그 규제는 이제 자연을 보호한다는 목적도 있고 수지를 관리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규제를 합니다만 그 규제 때문에 발전을 못 하거든요. 발전을 못 하는 것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그 규제에 상응하는 자금을 중앙 정부로부터 따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지사님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이거 사실은 그만한 힘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 규제를 완화할 그런 방도나 아니면 정말로 중앙으로부터 거액을 좀 따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70%가 다녀가는 이 강원도를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지 오로지 그냥 경치만 팔아먹는 강원도가 아니고 또 다른 강원도에 대한 이제 구상이 있으신지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가 이제 환경, 물, 수지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다음에 농지 보전 이런 것 때문에 규제를 엄청 받아서 예를 들어 강원도의 면적이 100이라면 규제 면적은 한 150대입니다. 그 정도로 규제를 많이 받아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정치력이 약하니까 서울 지역에 국회의원이 더 많고 우리 지역 9분밖에 안 되니까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좀 조직화하고 저희가 이제 물 주권, 그 다음에 안보 주권 이런 것들을 좀 개념화하고 정치 세력화해서 보상을 좀 받는 쪽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제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가 많은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국 단위 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무슨 공장도 못 짓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동안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결과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규제 완화 부분은 뭐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규제 완화를 내걸었으니까요. 중앙정부 차원, 중앙정부와 뭔가 좀 협의가 진행 중입니까? 네, 일부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몇 가지는 좀 진행 중입니다. 이 규제가 상당히 아까 후보님 말씀처럼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쪽에는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고 한쪽은 또 풀어야 된다 그러고 이 갈등이 있긴 한데 강원도민들은 이 규제 때문에 뭔가 발전을 못하는 것에 대한 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못한다면은 적어도 그 남쪽 하류에 강 하류에 투자한 돈 적어도 4대강에 투자했던 돈의 10분의 1만 강원도에 투자해도 강원도의 발전이 한결 나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좀 균형 있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너무 상류에는 규제만 많이 늘어나고 좀 투자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좀 그 책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실감이 납니다. 4대 강의 10분의 1만이라도 좀 강원도를 줬으면 훨씬 더 낮게 썼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뭐 강원도가 혜택을 받은 건 자전거 도로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4대 강 때문에 몇십 조 원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강원도는 사실 자전거 도로에 1조 들었을까요? 자전거 도로에 1조가 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얼마나 빈약하겠습니까? 사실 혜택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 강원도 푸대접론 이런 게 나올 만하네요. 푸대접론이 이제 론이 아니고 푸대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0년 동안 분단이 돼서 강원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남쪽 인구가 지금 155만이고 북쪽이 168만입니다. 인구도 그쪽이 더 많고 그다음에 이게 DMZ를 끼고 있다 보니까 거기 전부 규제를 받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는 강의 전부 수원지가 우리 강원도에서 발생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 규제도 받고 있고 2중, 3중의 규제를 받아서 이제까지 발전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뭐 제가 강원도에 살지 않아서 실감하지 못한 문제들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실감이 나는 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관광 갈 때나 이렇게 휴가 때는 이 강원도를 열심히 찾는데 사실 강원도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잘 못 느끼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 강원도에 안고 있는 문제를 중앙정부가 좀 둔감하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우리 이회수 선생님은 SNS 대통령이시잖아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아니, SNS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좀 해주시지 그러겠어요? 많이 합니다. 또 특히, 사실은 강원도가, 젊은이들이 많이 다녀가는 것만큼, 이제 대한민국이 국민 자살률 1위고, OECD 국가에서, 그 다음에 청소년 자살률 1위고,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강원도는 사실 살기 좋은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와서 자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SNS에서 강원도는 살기 좋은 고장이 죽기 좋은 고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원도가 너무나 아름답고, 자연이 좋기 때문에, 마지막 영혼까지도 강원도에서 눕히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강원도, 자연 자원이 가장 많은 강원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겨울올림픽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겨울올림픽이 강원도에서 열리면 뭐 외국 선수들이 와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혜택이 강원도에 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그냥 그 외국 손님들이 와서 그냥 놀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사시는 분들도 참여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한마당을 만들면 좋고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데 좀 참여하기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쪽으로도 좀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이제 남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평창, 강릉, 정선 이 세 군데서 열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 지금 이회수 선생님 사시는 화천이나 춘천, 양구, 인제 이런 북쪽에서는 좀 약간 우리 일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전부 좀 조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화천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을 맡아서 응원을 해 주시고 그때 어떤 문화 상품을 만들어서 올림픽에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18개 시군이 전부 동참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이 도민들 이 참여하는 가운데 같이 어우러지는 또 혜택도 같이 보면 축제가 되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뭐 다른 나라를 예를 들면 올림픽이나 큰 스포츠 이벤트 이후에 적자 때문에 도로 손해 보는 데가 있어서 적자는 안 보실 거죠? 지금 대부분의 지금까지 열린 모든 겨울올림픽은 적자를 봤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거와는 달리 좀 작으면서도 알찬 그런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올림픽 준비하는 거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좀 걱정하고 계세요? 아니면 저 정도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사실은 뭐 자원은 우리가 이제 그 스포츠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는가 하는가 보다도 외국인들에게 그 자랑스러운 문화 또는 예술 이것을 좀 많이 알리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강원도는 그만한 전통적 자원, 먹을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간절하고요. 네. 뭐 지사님들은 뭐 훌륭하게 의원님들이나 해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역량을. 잘 될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돼야죠. 예. 아유, 안 되면 큰일 나죠. 겨울올림픽 어렵게 유치했지 않습니까? 네. 삼수 끝에 유치됐습니다. 그렇죠. 네. 전임 도지사께서 아주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성공했는데, 네. 끝난 뒤에 또, 좀 후회만 남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몫은 전적으로 우리 지금, 지사로 계신 분의 몫이.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요. 그 생각하면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네. 머리도 많이 빠졌고요. 네. 불량 감자가 그래서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강원도 사람들을 일컬어서 여기 사람들은 뭐 감자바위라는 말도 하지만은 암하노블이라는 말을 즐겨합니다. 뭐요? 암하노블. 암하노블. 큰 바위산 아래 그 가부좌를 틀고 앉은 늙은 부처님 같은 성품을 가진 그 고장의 이제 도민들을 일컬어서 이제 암하노블이라고 해서 성품이 그렇다는 거지 붙여봤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되면서 강원도민들의 성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가만히 앉아 있질 않고 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뛰는 노블이 됐죠. 다. 지금 이제 그 도민 전체가 이제 같이 활력 있게 지금 움직이고 그렇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잘 말씀이시네요.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바꿔서 암상청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상. 바위 위에 올라 있는 젊은 부처님. 청불. 네. 표현이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강원도에 한 해 찾아오시는 관광객이 몇 분 정도나 돼요? 작년에 1억 명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명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 숫자가 5천만 명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한 분이 2번씩 오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은 그 중에서 이제 200만 명, 올해는 220만 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이 조금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 이제 평생 바다를 못 보시고 사시는 분들이 한 10억 명쯤 되신다고 그러고요. 중국에요? 네네. 네. 그분들이 요즘 많이 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풍들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또 그분들이 바다를 못 본 분들이 눈과 단풍을 못 본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요즘에 이제 우리 양양 공항을 비롯해서 그 지역 일대가 중국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겨울올림픽은 뭐 행사를 치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걸 관광산업 뭐 진흥이라 그럴까요? 홍보의 계기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홍보도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올림픽을 이제 치르는데 예를 들어 서울이나 제주는 중국이나 우리 다른 지역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이제까지 알려져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 우리 강원도 평창을 알리게 되면 인지도가 높아지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수출도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요. 올림픽 관련해서 하나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올림픽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안전 문제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외국인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남북 관계입니다. 북한하고 지금 아주 가까운 곳에 열리게 되니까 안보 문제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이 가능하면 올림픽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는 남북 단일팀이 이제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고 쉽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올림픽은,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온 도민이 사실 합심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겨울철 되면 강원도는 좀 다소, 불안한 고장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도, 이제 폭설 지역, 눈 한번 폭설 내리면은 고립되어 버리는 독가들이 많고요. 독농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온이 춘천하고 하천만 하더라도 심할 때는 한 6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정도로 추위에 시달리는데 남방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혹시 지사님께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이회수 선생님 사시는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그리고 홍천, 횡성 이런 데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시가스 관을 까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영서지방하고 영동지방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는 올해 많이 해소가 됐고 내후년쯤 되면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을 까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소형 탱크가 들어가서 소형 탱크로부터 관을 깔아서 이렇게 작은 마을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도시가스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의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좀 문화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지 않는가. 또 문명은 뒤떨어져 있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열등감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는 물론 자연자원은 풍부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경치를 팔아먹을 시대는 지나갔고요. 경치만을. 이것이 교육, 문화, 예술과 접목되어야만이 제가 생각할 땐 삶의 질도 향상되고 또 경제성도 높아진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가 문화를 지탱할 인프라 자체가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첫 번째로 하드웨어로 무슨 상설 공연장 같은 것도 하나도 갖추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드웨어를 채울 소프트웨어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만들어갈 사람도 없고 이 세 가지가 다 부족한 상태여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차분한 투자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 도립극단을 저희가 올해 만들었고 그다음에 상설 공연장 아트센터도 지금 몇 개 강릉을 비롯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길러내는 작업도 해서 이 종합적으로 문화를 이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할 텐데 제일 좋은 거는 이회수 선생님 하시는 감성마을 같은 게 강원도 마을마다 좀 하나씩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좀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가 문화적으로 좀 소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문화적 소외를 어떻게 좀 풍성하게 만들 거냐. 결국 또 돈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중앙정부 역시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말씀대로 1억 명씩이나 1년에 찾아온다 그러면 그만큼의 뭐 상응하는 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이게 자원의 배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사로 계실 때는 좀 속이 좀 상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관광의 패턴도 많이 바뀌고 있어서 단순히 자연만 즐기러 오는 것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거기에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 투자를 아주 차분하게 끈질기게 이렇게 그게 하루아침에 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고 끈질기게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을 많이 만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화라는 게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강원도에 와서 정착을 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이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문화 시설을 만들고 이게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라고 봅니다.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이회수 선생님께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도의 재정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드려도 구현을 하시는데 너무 시간이 늦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주시면 우리 최문순 후보의 특장은 뚝심 아닙니까? 뚝심으로 밀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아마 잘만 이거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드리면 그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감각이 굉장히 이제 방송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문화적 감각을 아주 탁월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금방 그 가치를 인정하시는 것은 남보다 훨씬 빠르십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강원도가 안고 있는 그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난점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바깥에서 중앙정부나 다른 데서도 여론이 좀 생겨서 네. 강원도는 이런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생겨야 되니까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는 데는 뭐 이회수 선생님만한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감성마을 가지고도 아방궁이라고 난리 아닙니까? 근데 이회수의 절임 배추는 뭡니까? 예. 어느 해에 배추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재미를 보고 그 다음 해에 다들 너도나도 배추 농사를 농민들이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배추값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만 배추 와서 갈아엎지 마십시오.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함께 배추를 절이고 또 양념을 하고 이래서 절임 배추 따로 양념 배추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트위터에다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회수 김치 장사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떠십니까? 대박 나셨습니까? 전량 다 대박 나셨네요. 예. 그러면 최문순의 도루묵은 뭡니까? 저희가 이제 그것을 배워서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예. 도루묵이 이제 안 놔두게 갑자기 많이 나와서 네. 냉동 창고에 이렇게 넣어준 채로 못 팔게 일이 있었습니다. 네.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자 값이 한때 좋으면 또 사람들이 많이 심어서 또 이렇게 과잉 생산이 되고 그래서 이 선생님 하신 그것대로 저희들이 다 팔아서 그 손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최 후보님 지사 시절에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무슨 그 동해안 어민 구하기 작전을 펼치셔가지고 뭐 람보처럼 이렇게 람보 복장을 하고 포스터 찍어가지고 뭐 도루묵 팔기를 하신 적도 있고 또 감자 그 불량 감자 인형 쓰시고 우량 감자 처럼 해서 감자파리에도 나서시고 그래서 사실 SNS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았습니다. 뭐 도백의 채통으로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건 간에 그 도민의 생활 속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야말로 어려운 난제들 그 도루묵 일주일 만에 8,000상자 다 팔렸습니다. 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실은 강원도에서 약 6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렇게 그 도민들의 어려움을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사실은 체면불사하고 그 해결하려고 애쓰시는 그 도백은 제가 처음 뵙습니다. 그래요? 뭐 그런 건 당연히 뭐 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 거라면 해야죠. 네. 그보다 더한 거라도 뭐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행정의 범위, 정치의 범위를 이제 넘어선 거였죠. 처음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게 행정행위냐, 이것에 논란이 많고 반대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밀접한 도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가는 행정으로 좀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많이 됐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회수 선생님 짧은 질문 하나만 주시고요. 네. 우리 후보님 마무리 발언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최문순 후보님께서 만약에 지사님에 당선되시면은 도민들께 감사하다는 말 말고 무엇을 하나 도민들을 가장 기분 좋게 해드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오직 강원. 오직 강원을 위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까? 신념이 보이네요. 예. 정답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예. 두 분이 짜신 겁니까?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고 무슨 말이 좋을까? 네. 사랑합니다 이런 말 요즘 많이 쓰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 지사님 당시에 그 감자 다 파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감자합니다 그러셨어요. 감자합니다. 예. 네. 그것도 말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재치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여쭤보고. 예, 저희가 조금 편안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우리 최문순 후보. 제가 마지막으로 한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떤 법인지 좀 일단 밝혀주시고요. 해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강원도 대표 불량감자 이회수 선생님과 함께한
토론의 철학과 경륜이 잘 보이는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하고 통화하신 이명철 고성군 현내면 번영회장님, 고성발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의 그 목소리, 표정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네 아저씨처럼, 삼촌처럼, 오빠처럼, 동생처럼 함께 모시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못다한 말씀 있으신 건 아니죠? 조금 네.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준비한 토론회는 반론권 차원에서 준비된 겁니다. 새누리당 도지사 경선 후보들 토론회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반론권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문순 후보를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주무시지도 않고 이 방송 보셨는데 한 표 찍는데 도움이 되시는 게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거 과정에서 그냥 보시고 표만 찍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후보든 어느 당의 후보든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시고 또 공약이나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선거는 후보와 유권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축제의 장이 돼야 됩니다. 또 민주주의라는 게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니까요. 또 그럴 때 후보가 더 힘이 나고요. 더 많은 또 길을 할 수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준 여러분 고맙고요. 또 두 분, 최문순 후보님, 고맙습니다. 이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를 이해하고 최문순 후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만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